네, 안녕하세요. 예. 사주가 조금 쉽죠? 어렵죠? 조금 어려운 사주예요. 근데 너무 쉬운 사주 하면은 내가 쉬운 사주를 내보니까 너무 잘 맞춰가지고, 공부가 안 돼. 그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배치도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요 사주도 배치도를 잘 보시면 이 사주가 어떤 형국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또 경금이 천간에 올라왔고요. 굉장히 세죠? 우선은 강하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착각을 하냐면, 강한데 빼는 게 있으면 강한 게 약해지느냐를 참 착각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관인이 됐을 때 관이 많은데 인성이 있으면 사주가 신강이야? 이거 착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화가 목생화 하니까 화가 힘이 세서 화생토. 이게 뭐냐면 토인데 화를 딱 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이 많아서 막 내가 두들겨 맞고 있는 거잖아. 화가 있어서 다행히 살아났다잖아. 이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화가 힘이 있는데 거기다 더 힘을 준 거는 다르잖아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우에도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어. 근데 밑에 보니까 신자진이야. 그러면 금생수 하니까 힘이 빠지나?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힘이 센데 사마수국이 있으니까 어때요? 힘이 센데 주는 거야. 힘이 없는데 주잖아요. 죽어요. 내가 돈이 없는데 계속 남한테 퍼주면 그지 되잖아. 돈이 많은데 퍼주면 착한 사람 되잖아.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는 거는 신강하고 주니까 줘도 내가 힘이 좋아져요. 오히려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강한 데서 주느냐, 힘이 없는 데서 주느냐, 뿔이 있는 데서 주느냐, 뿔이 없는 데서 주느냐가 다른데, 이 사주는 뿌리가 세잖아. 뿌리가 세니까 능력 있으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줘도 괜찮아. 물을 주면 줄수록 좋아. 왜냐면 살집이 뚱뚱한 거야. 그럼 뭐예요? 계속 살을 빼면 뺄수록 좋아지잖아. 내가 살집이 없어. 계속 살 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뿌리가 있나? 뿌리가 있는데 뽑는 건가? 뿌리가 없는데 뽑는 건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뿌리가 튼튼해. 왜냐면 여기 구조가 이게 옆에 다 토가 되어 있죠. 그죠? 요 사주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지금 밑에 신자진이죠. 그런데 뭐가 올라왔어요? 개수가 올라왔죠. 개수가 뭐를 깔고 앉아 있어요? 미토 깔고 있죠. 그 미토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진토가 있죠. 그럼 뭐예요? 개수는 어떤 물이에요? 임수하고 개수 차이점 얘기했죠. 임수는 쫙쫙쫙쫙 흐르는 것이고 개수는 안 흘러요. 안데 밑에 미토가 있잖아. 또 진토가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는 막 물이 많아서 쫙쫙 뽑아줘야 되는데 위에 올라온 애가 마치 물을 제대로 못 뽑고 있잖아요. 개수가 이 밑에 뭐가 앉았냐가 아주 중요해, 이 사주는. 그러면 힘이 있으니까 쫙 뽑아줘야 되는데 쫙 뽑아주는 그 임수가 쫙 뽑아준다고. 이 사주는 뭐냐면 힘은 세. 뽑아줘야 돼. 위로 올라와 있는 애가 신통치 않잖아. 제대로 못 뽑아주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배가 아파.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쫙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들었는데 찔끔찔끔 나와. 이 사주에서 그 느낌을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밑에는 신자진이 있는데 개수가 올라왔는데 미토가 토국수를 딱 치는 거고, 이 옆집에 뭐야? 진토가 있는데 진토가 미토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조열해지잖아. 만약에 이 사주가 천간에 임수만 쫙 떴어도 금수상함 될 수 있어요. 금수상함의 조건은 금일주가 수도 세고 금도 센 조건이에요. 이 사주는 신자진 삼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가 있긴 있는데 오히려 금이 훨씬 세.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 사주는 그렇다면 원래 기본은 이게 지금 금이죠. 힘이 센 건 인정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간에 무토가 붙어 있고 여기 밑에 진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 금이 금왕절에 태어나면 화써 경금이, 그 다음에 신금이 금왕절이 되면 수써, 이게 기본이라고. 그런데 이 사주는 화를 쓸 수 있겠는가를 보셔야 돼. 화가 들어오면 사주가 어떻게 돼? 바로 옆에서 화생토 토생금이 다시 돼버려요. 화극금이 안 된다고. 만약에 이 사람이 토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화가 나타나면은 화극금이 돼요. 근데 바로 옆집에 토가 딱 버티고 있다가 화가 나타나면 화생토 토생금 다시 이렇게 되죠. 또 거기에다 이 사주는 사주 원국에도 화가 없어요. 원국에서 쓸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운에서 만나도 다 잡아먹혀. 그래서 화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수로 왜? 금이 너무 힘이 세면 설기하는 용신입니다.
그럼 이사주는 수용신이 되죠. 수가 용신인데 토를 살려두고는 수가 제대로 흐르지도 못할 뿐더러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게 개수가 제대로 못 흘러. 그러니까 뭐요? 한 번 더 잡아 빼야지. 그리고 수를 써야 되는데 토가 있어서 이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주는 목용신입니다. 수로 쓰기에는 이사주는 너무 탁해요, 수가. 그래서 수를 썼을 때 토가 병이 되기 때문에 토를 제거하지 않으면 수를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을 쓰고요. 또 하나, 용신이 힘이 셀 때는 설계하는 게 용신이다.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목으로 보고 수목운에서 괜찮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주를 잘 보시면 지금이 어떤 운인가를 보세요. 유대운이에요. 그죠? 유대운은 뭐가 되죠? 양인이 돼요, 얘가. 자, 양인이 되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힘이 엄청 세워지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얘가 15세부터 지금 올해가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까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날까요? 첫 번째, 양인의 운이 왔어. 양인의 운이 왔으니까 굉장히 힘이 세어질 것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주 같은 건 진유도 합이 돼서 금이 또 돼요. 그리고 유금이라는 게 물을 흐르게 하지 못해요. 거기다가 연운이 갑진, 을사, 병호, 정미야. 갑진, 을사, 병호, 정미면 뭐가 세지죠? 화가 세지면 어떻게 되죠? 토가 세지잖아.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유금이 들어오면서 흐르는 물도 지금 완전히 물의 공급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진유가 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주에서 유금은 금생수 하는 역할이 신금처럼 활발하지도 않은 데다가 화운으로 가요, 운이. 화운으로 가면 어디가 힘이 세워지죠? 토가 힘이 되어지네, 여기 토들이. 병호, 정미, 토가 다 힘이 세워지잖아. 그럼 가뜩이나 힘이 센데 인성의 힘이 되게 세워지죠. 인성의 힘이 세워지면서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수에 문제가 생기잖아. 수에 문제가 생겨 뭐예요? 안 돌아갈 거 아니야. 회전이 안 될 거야, 순환이. 그런데다가 토가 들어와서 다시 내가 힘이 세워지니까 수가 있어야 되는 애가 토가 힘이 세워지면 물을 막아지죠. 그러면 토만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토만 보면 미치지. 공부에 애가 미치는 거예요. 왜? 이 심리가 어떠냐? 지금 그대로 이걸 심리를 보세요. 그죠? 운에서 지금 양인을 만난 거야. 그런데 또 토가 힘이 세워지죠? 그러니까 내가 버거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면 애들이 인성이 나쁜 운이 되잖아요. 이게 공부만 하려고 학교만 가잖아요. 애가 막 미쳐요. 너무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기 밑에 상관이죠? 상관이 천살 위에 앉아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해석하실 때 여기 신자진이죠. 지지에 사막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은 일가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전문 분야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난 것이 천살 위에 드러났잖아요. 천살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을 타고났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야. 근데 상관이야. 기술직이야. 그래서 기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개해 갑자 을축은 그래도 순세를 흐르죠. 순세를 흐르니까 자기 기술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를 보시면 병인정묘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인정묘에서 여기 인묘는 밑에서 목국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병정이 나타나 있죠. 초년에 병정이 나타나면 토생금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병정은 여기서 수가 화를 꺼주잖아요. 토생금이 된다 하더라도 토생금 금생수는 되거든요. 그래도 말년에는 개수가 화를 꺼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이 사주를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면 삼합수국에서 개수가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거를 제가 사실은 조금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임자가 이 사주가 올라왔다. 금수상합격이야. 사주가 금이 힘이 센 데다가 물도 있어서 깔끔하게 씻어주니까 굉장히 격이 높은 사주가 돼. 근데 이 사주는 개수가 올라와서 여기에 개수는 깨끗하게 닦아주지 못한다. 한 면만 닦아준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깔끔해 보이지만 뒤에 더러움이 있다. 그래서 목을 만나도 사주에서 완벽하게 퇴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왜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딱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여기는 물이 넘쳐. 물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개수가 미토 일겸 지는 뭐예요? 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글자 다르고 이 글자 다르다니까? 이렇게만 되더라도 얘가 물이 뿌리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말리는 거야. 좀 덜해. 근데 얘는 공교롭게도 진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진하고 미는 뭐야? 물을 끌어당겨 버리는 거잖아.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개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서 씻지 못한다는 얘기지 상관이라서가 아니에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이 있어서 용신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주는 진중에 미중에 목인데 그래서 목이 용신이란 말이 아니라 얘가 수를 써야 돼. 그런데 미토, 토 이런 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주에는 여기는 미토 때문에 여기는 물이 흐르지를 못해요. 근데 목이 들어오잖아요. 이 목이 토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토가 있어서 물이 흐르지 못할 때 목을 이렇게 해서 토를 쳐내면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주는 목은 없잖아요. 진토하고 미토가 목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미토를 목이 쳐내야만 그래야지 물이 흘러서 토를 쳐내는 역할로 목을 써요. 그러니까 약신으로 목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술충미가 이제 중간에 계속 끼어서 오잖아요. 때문이 오면 저 미토하고 충됐을 때 오히려 저기는 미토가 충을 때렸을 때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미토가 조열해서 오히려 개수가 미토를 만나서 얘가 지금 마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충미충을 때리잖아요. 그럼 이때는 미중에는 화가 깨지는 거예요. 다만 어떤 작용을 하느냐, 미중에는 화가 깨지긴 하는데 토와 토끼리의 충은 해소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화기를 없애니까 이때는 완전히 운이 개운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제거하니까 그래도 조금 평탄하게는 흐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주는 단순해요. 사주가. 그 배우자 자리는 어떨까요? 배우자 자리는 이게 진중의 을목이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토라는 게 습토니까 부인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 운에서 또 순을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는 괜찮아요. 이 술대운이 가장 안 좋다고 얘는. 술에서 보면은 진술충 때리지 술미 형사 일어나지. 그래서 아마 배우자는 괜찮은 여자를 만나는데 다만 자식 자리에 미토가 있어서 요게 조열한 토기 때문에 자식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다. 아들은 안 좋고 딸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죠. 부모 자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이게 신금이 물을 틀어놔 주잖아요. 부모 자리는 원래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운에서 신유를 딱 만나버리잖아. 부모가 원래는 금생수 해주는 건데 금생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모가 아무리 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인 종료가 좋은 운이 아니면 어쨌든 화생토 돼갖고 그러면 저 때는 일도 잘 안 풀리고 건강도 막힘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생토에서의 화가 나타나서 토를 도와주는 작용을 개수가 이것을 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나쁜 역할을 하는 애가 나쁜 역할을 안 하니까 넘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지금 목이 나타나잖아요. 신자진 삼합 수국이 되어 있는 데다가 진토하고 미토가 목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이렇게 목국을 형성하니까 그렇다면 천간에는 무토가 뿌리 내릴 데가 없고 또 여기에는 진토하고 미토는 사막국이 되거나 세력이 세면은 토가 토 역할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는 목이 나타나면서 얘 자체가 미토, 진토가 이게 목의 뿌리가 내리죠. 인이 나타나면서 이게요 목의 역할을 해요. 목의 역할을 어떻게 되냐면 천간에는 무토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쁜 거를 제거해 주니까 무난하다. 단지 모군을 만나서 내 땅속에 있는 것이 신자진이라는 물이 있었는데 거기 진토하고 미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땅에 이렇게 나무가 쫙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있던 천간에 있는 무토가 밑에는 이게 목에 뿌리를 못 내리니까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물이 오히려 흘러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냥 흘러가는 역할이니까 좀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바란다가 아니라 저 사주를 쓸 수 있는 거는 수를 쓰는 게 수운에서는 그냥 흐르고 목운에서 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운에서는 그냥 쓰긴 쓰는데 근데 목운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나머지 경제적이거나 조금 더 편안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